여러분, 이 아름다운 미소에 치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시나요?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기가 많은 시술이 바로 라미네이트인데요. 이런 라미네이트는 사실 헐리우드에서 먼저 유행을 했다고 하네요.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넘어오면서 이전에는 몸으로만 표현했던 것들을 대사로 말하기 시작했고, 그때 드러나는 배우들의 치아를 신경 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치아를 드러내고 활짝 웃는 헐리우드 스마일이라는 모습이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할리우드 스마일을 위해 찰스 핑커스라는 치과 의사가 일시적으로 치아에 붙이는 비니어를 만들었는데요. 오즈의 마법사에 출연했던 주디 갈란드도 일시적으로 고르지 못한 치아를 가지런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 비니어를 붙였다고 하네요. 그 당시에는 이 비니어 자체가 접착력도 없었고 이물감도 심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특수 분장처럼 사용했다고 해요. 영화의 분장처럼 사용했던 비니어를 치아에 완벽하게 접착을 시키는 시술이 바로 라미네이트입니다. 우선 이 라미네이트라는 어원 자체가 사전적 의미로 얇은 판이란 걸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크라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덮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미네이트라는 뜻이 얇은 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앞부분만 덮는 방식을 라미네이트 비니어라고 부르는 방식인 거죠. 우선 이제 전통적인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자연치를 다듬게 돼요. 한 0.5에서 0.7mm. 이걸 이제 프랩이라고 하는 과정인데, 프랩을 통해서 치아를 다듬고 그 다음에 본을 뜨게 되죠. 요즘에는 이제 아날로그적인 인상을 뜨는 방법 외에도 디지털 스캔을 이용을 해서 구강구조, 인상을 체득하는 방법도 있어요. 라미네이트가 완성이 되면은 이 라미네이트를 삭제된 치아에 접착을 해서 시술이 완성이 되는 거죠. 우선 그 치아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람들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각각이 가지고 있는 치아의 모양, 배열, 그리고 또 악궁의 모양, 얼굴의 비율, 이런 부분들이 정말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디자인을 하게 돼요. 디자인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치아의 황금 비율을 1.618대 1대 0.618로 보는데요. 이제 첫 번째 앞니부터 이제 세 번째 보이는 송곳니까지 그걸 1.618, 1대 0.618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비율에 맞춰서 최대한 얼굴에 어울리는 색상과 모양, 배열 등을 저희가 완성을 해서 제작을 해드리는 거죠. 과거에 라미네이트 색상은 보통 인위적으로 하얀 색상을 많이 선호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연예인들도 과거에는 조금 치아가 많이 하얀 그런 라미네이트를 하고서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나왔었죠. 근데 최근에 라미네이트 색상의 트렌드는 이 쉐이드 가이드를 통해서 치아에 한번 대보고, 또 막상 너무 하얗다고 또 좋은 건 아니에요. 본인의 피부 톤에 어울리면서 본인이 선호하는 색상, 저희가 그 부분을 조율을 해서 색상을 맞춰서 드리고 있죠. 라미네이트는 이제 다양한 경우에 필요한데, 우선은 치아의 색상이 선천적으로 많이 이제 어두운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누런 황리, 그런 경우에는 치아 미백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작은 이제 외소치나 결손치, 이제 치아가 좀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한 개가 나야 될 게 두 개가 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치아에 대한 선천적인 기형이 있는 경우에는 라미네이트를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라미네이트의 이제 안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전통적인 라미네이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0.5에서 0.7mm 정도 두께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치아 삭제는 그만큼 많이 필요했죠. 보통 심리적으로 많이 하는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한 치아를 프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삭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아가 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치아가 작아질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많았어요. 사실 그래서 최근에는 대두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삭제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무삭제 라미네이트죠. 기존의 라미네이트보다 훨씬 더 얇게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아의 삭제 없이도 치아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또 얇으니까 깨지지 않을까요? 또 잘 떨어지지 않을까요?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얇은 타일 자체로는 잘 깨지거나 잘 떨어질 수 있어도
보통 이제 바닥이나 벽에 단단하게 부착이 되고 나면 어떠한 충격이 가해져도 깨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얇은 무삭지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도 치아의 가장 겉부분이 에나멜이라고 하거든요. 에나멜에 잘 부착이 되게 되면은 충격이 가해져도 떨어지거나 깨지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이게 얇기 때문에 이 충격 자체가 이 자연치와 여러 가지 부분에 분산이 될 수가 있어요. 기존의 라미네이트는 이제 아무래도 두껍기 때문에 이 자체로 좀 더 충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얇은 만큼 더 충격이 분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기존의 라미네이트는 삭제가 많다고 했죠. 그래서 가장 겉부분이 에나멜이고 그 안쪽이 덴틴인데, 덴틴에 접착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삭제 라미네이트는 에나멜 상에서 접착이 된다고 했죠. 에나멜 상에서 접착이 좀 더 훌륭하다는 논문 결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지는 것도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더 적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 오늘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또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